두 번째 영상 시작됩니다. 지난 영상이 매우 짧았죠, 그죠? 저도 즐겁고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이었으나 오늘은 그것보단 조금 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할 것 같은데 늘 우린 그렇게 왔으니까 네. 겁먹지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이 바뀌어서 좀 페이지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래서 83페이지가 지난 시간이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단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오늘은 89페이지입니다. 시장의 의미와 기능. 드디어 우리가 1, 2, 3단원에 들어옵니다. 사실 3단원부터는 조금 그래프가 나오고 좀 해석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조금 어떻게 보면 머리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만큼 그래프를 해석하면 되니까 암기해야 되는 게 조금 줄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것만 외워놓으면 그래프 해석하면 되겠구나 라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게 생각하자고, 긍정적으로. 시장의 의미와 기능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시장의 의미, 시장의 기능. 주요 용어는 시장, 거래비용,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등등이 적혀 있습니다. 해서 89페이지 시장의 의미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보입니까? 왠지 안 보일 것 같아. 자, 이렇게 가리면 되겠구나. 바보였어. 미안해. 아이고. 자, 시장의 의미 되게 잘 적혀 있어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나 기구를 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시장이라는 말을 꽤나 많이 사용했습니다. 첫째 시간에 경제 주체 배우면서 생산물 시장, 생산요소 시장에서 기업과 가게 간에 서로 실물과 화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또 경제 체제 중에서도 시장 경제 체제가 있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시장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의 의미는 사실 익숙할 거예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근데 요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시장은 말 그대로 그 전통시장, 오일장, 아니면 그 막 상인들이 모이는 시장만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장소의 개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일장이나 상인들이 모이는 시장도 시장이지만 우리 예를 들자면 영주 소백시장도 시장이지만 인삼시장도 시장이죠. 인삼시장은 뭐야? 인삼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는 거죠. 인삼이 거래되는 시장을 통틀어서 인삼시장이라고도 하고 예를 들자면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도 일종의 시장이 될 수 있죠. 또 주식을 사고 파는 곳도 주식시장, 채권을 구매하는 채권시장, 그런 것들이 다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너무 그 장소로만 얽매여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시장의 의미 했고요. 그래서 시장의 의미가 89페이지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시장의 기능. 시장의 기능은 여기 90페이지에 나오네. 90페이지.
89페이지 금방 지나갔죠, 그죠? 읽어보면은 제가 말한 게 이제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짧게 얘기해서 그렇지, 읽어보면은 이 짧게 적은 내용이 아마 좀 자세히 적혀 있을 겁니다. 넘어갑니다. 90페이지. 시장의 기능.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주구장창 떠들어왔던 시장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위에 좀 가릴게. 요 시장의 기능. 시장의 기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 서로 물건이나 재화나 서비스가 왔다 갔다 하고, 혹은 뭐 생산 요소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원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업은 돈을 필요로 하고 나는 물건을 필요로 해. 그러면 내가 돈을 주고 기업의 물건을 사면 효율적으로 서로 자원이 배분이 되죠. 그래서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시장의 기능이죠. 적재적소의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게 좋은 시장의 기능이고, 두 번째, 거래 비용이 감소한다. 거래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거래할 때 드는 비용이에요. 그럼 거래할 때 드는 비용이니까 물건 값인가 혹은 서비스 값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90페이지죠. 90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거래 비용을 줄여준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 거래 비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사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아니라 거래를 하기 위해 뭐 거래 대상자를 찾거나 거래 조건을 교섭하는 등과 같이 거래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물건 값이 아니라 서비스 값이 아니라 그걸 사거나 팔기 위해 드는 비용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배가 고픈데 뭘 사 먹어야겠는데 시장이라는 게 없어. 즉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장소나 기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트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파는 사람이 없어. 그냥 물어서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뭐 이렇게 흥정해서 사야 돼. 즉흥적으로. 그러면 보세요. 라면 값은 라면 값이라 쳐도 내가 라면 먹고 싶어. 김밥 먹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이걸 누가 갖고 있는지 일단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편의점이나 마트가 없으면. 그러면은 내 옆집에 사는 철수가 혹시 갖고 있나? 철수네 집에도 가야 되고. 철수한테 물어보고. 철수가 없대. 그럼 영희네 집에 가야 돼. 그럼 영희네 집에 가서 영희한테 연락을 하고 영희랑 흥정을 하고 그러면 컵라면 얼마에 뭐 김밥 얼마 해가지고 사야 되고. 그러니까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물물 교환을 해야 되고 힘든데, 혹은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서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들고 또 따로 비용이 든다는 거죠.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 시간, 노력,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래하는데 드는 비용인 거래 비용이 시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소한다는 거죠. 시장이 있으니까, 마트가 있으니까, 편의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손쉽게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거고, 또 그 사장님들도 손쉽게 물건을 팔고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거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세 번째, 교환과 특화가 촉진된다. 역시나 같은 맥락인데 시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죠. 분업과 특화
예전에 수업하면서 분명히 다뤘습니다. 시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분업을 할 수 있고 특화를 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내가 모든 걸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걸 만든 사람, 만든 기업에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분업을 촉진시키고 이 시장이 결국 특화되고 또 분업이 되니까 생산성이 높아진다 라는 거죠. 시장으로 인해서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 물건들, 서비스를 서로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기능을 시장이 가진다라는 게 이 교과서 90페이지의 내용. 그래서 막 글이 긴 것 같은데 읽어보면 제가 적은 짧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하고 그림도 한번 보시고 해서 사실 시장의 의미나 시장의 기능같이 페이지는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오늘 시간은 이 시장의 종류의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영상은 시장의 의미,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 영상은 이 시장의 종류를 나누어서 세세히 자세히 설명하는데 좀 쓰겠습니다. 영상 끊고 갑시다.